자, 오늘부터 읽은 책은 요겁니다. 디트리히 슈바니츠라는 독일 사람인 것 같죠? 교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교양이라는 건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양? 교양이라는 게 어떤 걸 교양이라고 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지식? 또는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 그래서 뭐 그것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내용들을 보면 1부는 지식에 관한 이야기고 2부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688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냐? 색인을 빼고 보면은요 693페이지까지 있네요. 굉장히 두껍죠, 책 자체가. 그래서 조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관한 소개에는 이 사람이 독자에게 쓴 앞에 서문을 읽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독자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죽은 지식과도 같이 여겨지고 자신의 고동치는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흥미없는 사실들의 나열처럼 여겨져 절망감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학창시절에 그런 부정적 경험이 뇌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 문화의 풍요로움을 뒤늦게 발견하고 눈을 비비게 되는 수가 많다. 특히 역사를 연구하면 우리 자신의 사회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사회가 얼마나 거짓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마치 박하향처럼 새삼 깨닫는 순간이 있다. 우리는 왜 일찌감치 역사의 이런 측면을 알지 못했을까? 위대한 문학은 무미건조한 교육의 소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세계의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이 경험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마술 같은 형식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 우리를 차갑게 내버려 두었던 생각들이 마치 폭발하는 별처럼 갑자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지식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형 교육 시스템이 위기에 처해 있는 까닭이다. 기존의 교육 재료는 낯선 것이 되었고 딱딱한 공식이 되었다. 교육 전문가들도 더 이상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대변하지 못한다. 우리의 역사적 상황이 변모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자리에서 문화적 지식을 다시금 논의해 보아야 한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 때문에 곤란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해 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지식이 정말 필요할 때 지식을 집어들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이들은 자신의 생생한 감각기관으로 박물관처럼 진열된 모든 교육 쓰레기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즉, 그들은 허락만 된다면 우리 문화에 대한 지식에 입문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명에 대해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들을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우리의 문화적 지식을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여과시켰다. 무엇이 우리의 자아인식에 기여하는가? 현대사회, 국가, 학문, 민주주의, 그리고 합리적인 행정체계가 왜 유럽에서 먼저 성립했고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못했는가? 돈키호테, 햄릿, 파우스트, 로빈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왜 그다지도 중요한 일인가? 하이데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을 말했는가? 프로이트 이전에는 무의식이 어디에 있었는가? 필자는 유럽의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걸러낸 후에 방대한 서사시로 엮어 제시함으로써 그 연관관계를 조망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문학, 미술, 음악, 철학, 그리고 학문을 기술할 때에도 그렇듯이 그 구성의 대담성을 독자가 이해하고 그것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것임을 감지할 때 느끼는 흥분감을 약간이나마 체험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교양 지식에 대한 이러한 생동감 넘치는 관계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즉, 우리는 교양 지식을 에워싸고 있는 거룩한 붉은 광택,
위압감을 주는 효과, 개념의 한계를 모두 걷어내야 한다. 문화적 업적을 남긴 저술가, 예술가들에 대한 우리의 존경은 이해할 수 없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작품, 예술품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친숙함이어야 한다.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숭배의식의 절차는 이 책에서 가차없이 파괴되었다. 교양 지식의 공식적인 철갑은 모두 뜯겨 내동댕이 쳐졌으며 그 속에서 구출된 교양 지식은 쉬운 언어로 마사지되어 있어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대상을 서술할 때 어중간한 타협이 불필요했으며 가장 어려운 연관관계도 쉽게 설명했다. 필자는 그 일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노력했다. 필자는 이런 책이 한번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독자들도 이런 책을 읽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알기를 바라지만 공식화된 표현들만 잔뜩 받아먹어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필자는 이해한다. 과거의 필자도 그와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때의 필자가 필요로 했던 책을 지금 쓰게 되었다. 사람들이 교양이라고 부르는 행군 물품이 가득 담긴 책을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은 좀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있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과연 지식이라는 게 어떠한가? 그것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어야 되는가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체스판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체스의 말이 다 있다면 체스를 두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작전들을 다 짜서 할 수 있겠죠. 근데 몇 개의 말이 남지 않았다라고 해서 체스를 못 두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좀 더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먼저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게 됐었는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렇게 막 두껍기는 하지만 읽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보면은 97년까지 함부르크 대학에서 영어영문과 교수를 했었고요. 고루고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현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학 쪽에서는 교육 사회학적 측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이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교육 또는 아이들의 성취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나라여서 그런 얘기들에 관한 것들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도 점점 교육이 어떤 신분을 극복하는 수단이 아니라 신분을 더 고착화시켜버리는 수단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간간히 하게 되네요. 여튼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